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도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00회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들의 사례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몇 개 사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은퇴 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가 주요 테마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인적 자본 제로에 도달하셨어요. 인적 자본 제로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근로 소득을 벌지 않고 투자 수익으로 이제 먹고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이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일단 이런 고민을 저한테 상담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네, 이분이 지금 47세이시고요.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셨다가 이제 그거를 접으시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 또한 2년 후에 접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50세쯤 은퇴를 하셔가지고 뭐 한 30년, 40년 정도는 이제 프로 투자자로 먹고 사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가족은 좀 어린 애들이 둘이 있으십니다. 월 지출은 안 밝히셨지만 뭐 이 정도면은 뭐 월 400에서 500 정도는 필요하시겠죠, 최소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이제 그 불편한 고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월 400에서 500이 필요가 없죠. 네, 이분이 자산 하나 8억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부채가 없는 부동산에 자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거지는 일단 있으신 거예요. 그 8억을 투자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투자 목표는 복리 수익이 15%, 그리고 최대 손실이 20% 정도로 하시는데, 네,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는 사실 매우 챌린징하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많이 하실 생각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백테스트한 포트폴리오도 저에게 송부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영상들을 보고 백테스트까지 하시더니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비백테스트인을 백테스트인으로 만들다니 이거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 네, 팁 1은요, 은퇴 후에 MDD 20%, 최대 손실 20%는 조금 높습니다. 왜냐면은, 근로소득이 있다 하면은, 그 정도 손실이 나도, 일단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가 다른 데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일하다 바쁘다 보면은, 그 손실 20%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게, 그 손실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없다 하면은 일단 엄청 불안하죠. 일단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딴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후덜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투자는 은퇴 전보다도 이 최대 손실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 포트폴리오의 그 최대 손실 MDD를 10% 언저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식을 뭐 주식 비중을 70% 80% 이렇게 둔다 하면은 절대로 이런 MDD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최근 5년 10년 정도만 보면은 그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하락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5세 정도 됐으니까 뭐 한 50년, 60년 정도 더 살겠죠. 그쵸? 그러면은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반토막 나는 그런 시장이 뭐 최소한 두세 번 정도 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예, 약속을 드립니다. 반토막 하락장 향후 50년 동안 최소한 두세 번은 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디폴트로 이 세상 투자자 99%에게 맞는 레이 달리오의 4계절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드리고요. 영상 37번, 38번에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요점을 살펴보면은 뭐 주식 한 뭐 3분의 1, 채권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대안 투자 뭐 30%이 정도로 제가 잡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주식 비중이 좀 높지 않나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뭐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레이달리오의 4계절 포트폴리오는 뭐 한 연복리 뭐 7%, 8%, 9%이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8억에서 8%를 번다라고 하면은 연 6,400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수익이 주기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해에는 15% 벌고 어느 해에는 3% 벌고 이런 게 들쭉날쭉 할 겁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연 6,400이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 이 6,400을 전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8% 수익 중에서는 5% 정도, 그러니까 약 4천만 원 정도만 우리 생활비로 충당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원금에다가 다시 갖다 붙어야지만 그 물가 상승률을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맨날 8억 가지고 6,400을 쓴다라고 하면은 내 원금은 8억으로 계속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8억의 실제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네, 그 6,400만 원 중에서 뭐 4천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원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연 4천으로 이제 4인 가족이 산다. 그거는 좀 빠듯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팁 2. 어쩔 수 없죠. 그럼 수익을 더 높여야죠. 네, 채권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뭐 기교를 부려도 그다지 막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대안투자 쪽에서 수익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은퇴라는 게 사실 별로 좋지는 않죠. 근로소득이 사라지니까.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부동산 임장을 갈 수가 있어요. 부동산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도저히 저 그거 못 하겠어요. 책 같은 걸 보면은 뭐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에너지로는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88번 영상을 만들었죠. 부동산, 아파트 중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오르고 전세율이 높은 아파트가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도 하는데 최근 상승하는 부동산에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전세율이 높기 때문에 내 자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매우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억이 있으시면은 뭐 그 자산의 뭐 30% 정도를 이제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에 투입해가지고 이 모멘텀 갭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그 백테스트 상에서는 복리 30%가 나왔는데, 네, 물론 그 정도 나온다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네, 그냥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도전이 가능하죠.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 수익이 잘하면 어마어마하게 높다. 최대 단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최대 단점이 상쇄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방부동산 매매 사업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중과세 이런 거 안 내고, 매매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많은 지출을 인정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세금을 별로 많이 안 냅니다. 이 두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식 비중도 지금 30%, 35% 들어있는데, 네, 이것도 뭐 듀얼 모멘텀이나 개별주 전략, 이런 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 영상은 제 유튜브에 되게 많죠. 그리고 특히,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이런 영상들을 좀 참조하시고요. 97번 20 영상은 듀얼 모멘텀을 다룬 전략인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11월, 4월에 수익이 다 나오고, 5월, 10월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비중은 11월부터 4월까지만 유지하고, 5월에서 10월은 그냥 그 비중을 일단 전부 다 채권으로 돌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 포트폴리오를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어요. 각각 10% 투자를 하는데,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는 그 미국 중기채, 세 번째는 미국 장기채, 그리고 이제 미국 그 S&P 500 지수, 인베스코 QQQ는 이것도 뭐 주식 뭐 펀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뱅가드 리츠 ETF에 넣으셨고, 그 다음에 그 배당주 ETF에 넣으셨고, 리얼티 인컴 코퍼레이션 이것도 그 부동산 또는 뭐 그 리츠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회사 이름이고 뱅가드 S&P 500 성장주 ETF 이렇게 각각 10%를 투자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투자를 2012년부터 19년까지 하니까 복리 수익이 14.4%, MDD가 6% 나왔습니다. 와우, 매우 훌륭한 전략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구간에 미국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한번 요거를 같이 보시죠. 네, 그 10개 자산의 수익률이 나오죠. CAGR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7년 동안에 자그마치 복리 26%를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S&P도 이 7년 동안에 복리 수익이 14%고요. 인베스코란드도 뭐 복리 18% 그리고 나머지 그 주식 관련 ETF나 그런 것들을 봐도 막 복리 수익이 막 15에서 20%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쵸? 그 채권 수익률만 뭐 연 2, 3%로 좀 부진했죠. 네, 그런데 미래에서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뭐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 막 그렇게 뭐 복리 15% 20%로 성장할 가능성은 네,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네, S&P 수익이 사실 10%를 넘을 수가 없죠. 15% 20%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베스코 QQQ 이런 거라면 데이터가 없을 텐데 이것도 그냥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는 사실
이 포트폴리오랑 매우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제 그 MSFT WM은 좀 오래된 주식이니까 그 10% 냅두고 그 군소 펀드들 전부 다 그냥 S&P 500 펀드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거기 40%라고 하고 리츠 20% 그리고 중기 장기채 각 10%를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전에 이분이 보내주신 포트폴리오랑 거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분은 이 포트폴리오를 2012년부터 19년 미국 시장이 대빵 좋았고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없었던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포트폴리오를 변형해가지고 1997년부터 2019년 한 20년 좀 넘게 백테스트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복리수익 10% MDD 최대 손실 40% 정도로 나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008년에는 이제 이게 지금 주식 60% 리츠 20%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2008년급의 위기는 두세 번은 무조건 온다는 거죠. 이럴 때 이 포트폴리오가 40%가 깨집니다. 제가 이메일로 이분한테 회신을 할 때, 네, 제가 백테스트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포트폴리오는 보통 복리 8% 그리고 MDD가 한 40에서 50%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백테스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 경험은 있어요. 하하하 했는데 네, 제가 그냥 제 머리로 대충 때려 맞힌 게 거의 맞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리 수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사실 뭐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동안에도 그 복리 수익이 14%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복리 수익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한번 돌려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40%가 미국 주식이고 20%가 리츠고 이게 중기채권, 요게 중기채권, 요게 장기채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고 이거를 누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쵸? 복리 10%, MDD 40% 이제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을 경우 미래에는 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과의 수익을 달성을 했지만 미래 20년 동안에 그럴 그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쵸? 그렇다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요 포트폴리오랑 비슷합니다. 그 S&P 500이 60% 그리고 리츠 20% 그리고 그 중기채, 장기채 각각 10%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WM에 투자 안 하는 거 이런 포트폴리오는 비슷한데 이런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복리 8% 여기 그리고 그 최대 손실 40에서 50% 이거에 매우 근접합니다. 네, 제가 하도 백테스트를 많이 해서 대충 이 정도는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랑하시는지 포트폴리오 3개 보내셨는데 포트폴리오 3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자산의 절반을 몰빵 그리고 나머지를 이 중기채, 장기채 그리고 미국 주식 뭐 리츠 이런 데 대충 나누는 건데 이 포트폴리오도 2012년에서 19년에 수익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복리수익 18.5%, MDD 8%.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구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복리수익이 자그마치 26%고 미국 시장도 막 그 S&P 500이 복리 14%, 15%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 말도 안 되게 낮은 MDD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돌려봤어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50%를 하고 네, 나머지 이제 군소 ETF들은 그냥 다 S&P 500으로 퉁치고 돌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돌리니까 복리 13% 그리고 그 최대 손실이 40%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복리 13%도 20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이 상당히 높아서 이 정도 나온 겁니다. 미래 이 전략을 돌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복리 8% 그리고 그 최대 손실 40에서 50%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지우고. 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100%로 투자를 하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1987년부터 2019년까지 복리 수익 24%라는 놀라운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와우! 하는데, 여기 보세요.
워스트야. 최악의 63%가 까였고, 최대 낙폭, 최대 손실이 67%나 됩니다. 오우, 쉣. 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드로우다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게 정말 대박인 게요. 하하하.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주 시뻘겋게 보이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그만치 9년 2개월을 걸쳐가지고 와 67% 3분지 2 토막이 됩니다. 와 대박이죠. 자 그래서 본전을 언제 회복했느냐 2014년 7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00년 1월에 투자를 했으면은 14년 후에 본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이 보면은 닷컴 크래쉬 이때 60% 까였고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좀 회복을 하다가 다시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55% 박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끔찍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개별주에 그 자산의 반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 전략이 매우 남자답기는 하지만 절대 추천 못하겠습니다. 와우, 한지 졸목에 자산 절반을 마이크로소프트 올인이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그 개별주가 이 정도 그 최대 손실이 나는 거는 매우 당연하고 지극히 내추럴하고 노멀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IMF 때 70% 까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어요. 1995년에 1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1997년 10월인가 그때 3만 원 얼마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3만 원은 이제 지금 주가 수정을 하고 3만 원 그게 아니라 왜 그 삼성전자가 그 한때 25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IMF 때 3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막 80배, 100배 오른 거예요. 오호, 삼성전자 만세! 네, 그리고 요 포트폴리오의 복리 수익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3%보다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 수익, 미래 수익은 S&P 500과 비슷하다고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런 대형주가 막 무한대로 복리 15% 20%로 성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자, 요약을 해드리면은 은퇴 후에는 안전한 자산 배분이 필수입니다. MDD 20%?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10%도 버티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퇴 단점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어요. 뿅뿅뿅.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부동산을 보러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 포트폴리오 한 달에 한 번 막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산 배분 내에 자산 배분은 수익이 너무 낮잖아요. 복리 뭐 7%, 8%, 9%밖에 안 나오니까 그 내에 있는 주식과 부동산 그 비중을 좀 더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제 퀀트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발품을 많이 팔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백테스트에 정말 유의해야 할 점은 네, 최근 10년 같은 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19년까지는 세계 거의 모든 장에서 상승장, 강세장이었잖아요. 한국만 빼고. 네, 그래서 이런 백테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대폭락장이 최소한 한두 번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7, 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에서 2002년 닷컴 크래쉬, 인터넷 버블 터질 때 이런 데이터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진정한 백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09년 후에 된 백테스트는 네, 그거는 이제 어른의 백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애기 백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제가 이런 즐거운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 댓글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들을 제가 이렇게 해결해 드립니다. 짠짠짠. 물론 제가 진리의 그 열매를 먹진 않았고 저도 이제 뭐 투자 실력이 100점 만점에 35점이니까 네,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그냥 참고, 조언으로 삼으시고, 물론 결정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제 조언의 퀄리티가 그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이제 그 레벨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